사주 분석, 행운 번호, 로또 1등 번호 만들기. 오늘 60갑자 운세 사주 분석은 특별하게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윤노인의 비밀과 인체반응 성명을 강의하는 생훈입니다. 이번에는 자연사랑 장명교실에서 갑진년, 그러니까 1964년 10월이죠. 을축일 을류시에 태어난 우미영님의 사주 분석 내용을 특별하게 만든 영상으로서 사주 분석과 평생 운세, 이름풀이, 이름 주파수의 기초 원리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로또 평생번호하고 행운 방향, 행운의 색깔, 특히 장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제 설명하고 사주풀이, 이름풀이까지 전부 다 해드리고요. 신년 운세, 장명, 궁합, 재운, 부부운,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 등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보시는 영상인데 오늘 이제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대로 사주 분석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나 카톡으로 보내드리니까 이걸 잘 이해를 잘 못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주 분석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학문에서 나오는 해설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험한 내용도 나오고 본인의 복속 내용도 나오게 되니까 오해를 또 할 소지가 있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개인적으로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카톡 아이디 ALL333이나 이메일 마이운88 네이버.com 아니면 핸드폰 010-3925-3656 문자로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은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이건 이제 유료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우미영님 사주 해설, 이름풀이, 행운번호, 전화번호 만드는 것까지 전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64년 10월 9일 음력 유시생입니다. 사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주는 처음에 볼 때 물론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하나의 4개가 이 본인의 기운이죠. 이 본인의 기운을 그대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이 그림, 이 색깔을 먼저 보시는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녹색은 목기운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얀색, 이 색을 금기운이라고 그러고요. 이 노란색이죠, 황색이죠. 이것은 토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흑색, 이 해자는 이게 돼지 해자죠, 이게요. 이 해자는 수기운인데요. 이렇게 이 수기운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보면은요, 이 잠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어렸을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잠 때문에 어른들한테 많이 이제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특징이니까요. 그 다음에 갑진년이니까요. 용이죠, 용. 근데 갑진 이 연으로 자기 개인의 사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선조의 운세예요. 선조, 내 할아버지 때. 그 다음에 이 월주는 부모, 어머니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자리. 여기가요. 그렇다고 그 기운이 아니고 자리예요. 이 을축이라는 자리가 본인하고 배우자 자리예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분석은 이 을에서부터 중심을 두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이 글씨들은 전부 이 을자 빼놓고는 전부 다 환경이죠. 내 환경. 십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육친이죠. 육친관계. 나와 아버지가 되느냐, 내 형제간이 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여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을이다. 근데 이쪽에도 보니까 을이 글씨가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언뜻 보기에는
예, 이렇게 이제 그 공기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손깍지 낀 것처럼 이 글씨마다 이렇게 다 이 희한하게 기운이 이렇게 다 들어있죠. 쭉 녹색, 밑에는 황색, 백색, 예, 흑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없는 색이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적색. 지금 빨간색이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이면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 그러면 이 안에 이 기운이 이 진, 해, 축, 유 이 기운 속에 또 기운이 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안에도 보니까 진 속에도 없어요. 빨간색이 없어요. 빨간색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말씀드릴게요. 빨간색은 심장을 뜻합니다. 심장. 그 다음에 이제 소장. 그렇죠? 소화 흡수하는 기관이죠. 우리 그 음식물이 들어가 가지고 위장에서 이제 영양을 이제 어느 정도 흡수를 다 못한 것은 소장에 가서 온도가 약 한 50도가 넘을 겁니다. 이 뱃속에 소장 온도가요. 거기서 이제 우리 그 탕을 끓이듯이 영양을 끓여내서 흡수를 시키는 거죠. 그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1차적인 병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봐야 돼요. 이 사주는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피의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니까요. 몸이 항상 아프겠죠.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써 있어요. 본인의 기운은 녹색 을이 본인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목기운입니다. 그래 그냥 나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는요. 알기 쉽게. 목기운은요. 이 곧죠. 보면은요. 이 줄기고요. 여기는 고목입니다. 갑은. 굉장히 큰 나무죠. 큰 나무에 이 줄기가 얼기설기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이 복잡하다. 항상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복잡해요. 혈액순환은 안 된 데다가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 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고집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주기 싫은 사주입니다. 수기운이 강한 12월에 태어나 금기운이 약한 사주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2월이 아니고 음력 10월입니다. 여기서요. 그래도 이제 이때가 겨울로 봅니다. 10월, 11월, 12월까지는 음력으로는 겨울로 봐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물기운이 이렇게 강한데도 또 이 축이라는 이 기운도 차가워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너무 왕성해 버리기 때문에 이 기운이 너무 왕성하면은 이장, 뭐 비장 이런 데까지 장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약한 사주이다. 그래서 차가운 첫인상과는 다르게 인정이 많아 나중에는 친근함을 주는 명식입니다. 한참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차가운데 나중에 이제 이 화기운이 없는 사람은요, 그 빨간색이죠. 화기운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없는 기운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많이 찾아다녀요. 화기운을요.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러신 분들을 굉장히 따르고 좋아합니다. 본인이 차가우니까요. 다른 사람 따뜻한 기운을 좋아해요. 그래서 결단력이 빠르고 강한 성품의 소유자이며 급한 면도 있어 쉽게 흥분하는 편입니다. 혈액순환은 안 되고 머리의 회전력은 빠른데 이 행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 모션을 액션 이런 게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약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의욕이 강하고 융통성과 양보심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부족한 게 아니고 매사를 원칙에 치중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만 이제 뭘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본인이 다 이걸 그 장단점을 전부 다 캐내야 돼만. 그래서 약간의 보수적 기질과 고집, 배짱이 조금 부족하고 소심한 편이지만은 한번 이 배짱이 나오면 또 엄청난 배짱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요. 여기는 이제 원리상으로만 제가 이제 설명해 놨으니까 썼지만요. 배짱이 오히려 배짱이 없는 것 같지만 배짱이 강해요. 근데 그 강한 게 뭐 돈을 어디다가 이제 이렇게 쓴다거나 꼭 써야 할 때 이렇게 쓰고 굉장히 양심적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배짱이 좀 부족하여 소심한 편이라 하겠으나 조용하고 온순, 인자하며 청고함을 깨끗한 걸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신왕 사주자는 얘기해요. 신왕이라는 것은 이 아까 을이 겨울에 태어나서 물 기운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세력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극신강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편재의 특성도 보인다 그랬어요. 이 편재라는 것은 굉장히 본인의 그 어떤 그 큰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큰 의욕이죠. 그런 특성이에요. 조그마한 재물을 이제 재물로 이제 이렇게 물론 중요하지만은 큰 재물을 얻으려는 그런 어떤 큰 포부가 있어요. 그래서 신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비설사에도 조심하며 사주가 강해서 용신은 백색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백색 유금이며 희신은 황색 축토입니다. 그래서 용신은 본인을 돕는 기운이며 희신은 용신을 돕는 기운입니다. 용신이 꺼려하는 기신은 간목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목이라기보다는 이 금기운이 싫어하는 기운은 화기운입니다. 여기서요. 지금 화기운이 없어가지고 지금 기신으로 지금 빼놨어요. 지금요. 사실은 화 불기운이죠. 그러니까 화 여기는 이제 없는 글씨지만요. 병이나 오나 정 이렇게 해서 병이라는 기운하고 정이라는 기운이 여기서는 이제 좀 기신으로 작용하는데 지금 이 기신으로 작용하는 이 글씨는 없어요. 이 안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오냐 그러면은요. 바로 여기 42세 대운에 보면 오자가 오죠. 여기요. 그리고 52세 대운에 화자가 왔어요. 이런 기운이 오면은 기신이기 때문에 이 금이 용신이 내 비서관이 이 힘을 못 쓴다 이런 뜻입니다. 기신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행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목기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기운이 이제 많아요. 내면적으로 모난 성격이나 질투심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기혼자는 부비위일 수가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불통이고 비밀을 지키 못하는 성향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며 부모 형제와 이별하기 쉽다. 남자분이란 만약에 이분이 이제 남자분이었다면 이제 처자와 이별하고 여자는 남편과 이별하고 평생을 통해 노고가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기운이 많으면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테나 아시죠? 안테나가 이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 복잡하고 두 개만 있어도 복잡한데 여기는 네 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 많은 기운이 자기의 이렇게 신기처럼 달려들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화기운, 이 나무들이 태양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이 화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시들시들하겠죠. 큰 나무에서 이 태양을 보고 자라야 이 탄소 동화 작용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열매도 많이 맺고 그렇죠. 꽃도
아름답게 피고 그러는데, 이 시들시들한 이 기운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운동이 화기운이에요. 움직이는 거. 그리고 웃음을 많이 웃어야 됩니다. 웃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하, 호, 히, 해 이렇게 자기 혼자 웃음을 만들어서 웃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에, 내 신체에 화기운을 자꾸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 연습, 훈숙, 이 머리에서, 이 내 가슴에서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행동을 즐겁게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항이, 내 몸은 차갑고 그러기 때문에 질투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항상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잘 웃고 그러면은 이 운세가 개운이 됩니다. 잘 웃어라. 그래서 이 목기운이, 목기운의 창고가 바로 화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목기운이 화를 생화해야 되는데 화가 없으니까, 즉 자식이죠. 목기운의 이 기운에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그 어머님이 이제 자식은 화기운이 자식이에요. 근데 화기운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식하고도 인연이 없다.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십신이라는 것은 아까 이 10개의 기운이요, 여기서 보면은 뭐 겁재, 비견, 아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신은 본인이라는 뜻이고 비견은 형제간이나 동반자, 경쟁자를 말합니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겁재는 내 재물을 겁탈해가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내 기운이 이렇게 있어요. 재물은 여기에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편재 하나, 정재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있죠. 근데 이 두 개가 들어와도 어떻게 되죠? 네 개가, 이 네 개의 기운이 이 재물을 차지하기 때문에 4분의 2로 나눠지겠죠. 재물이요. 그만큼 내 재물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십신이라는 것이, 어머니는 이렇게 지금 이제 수생목 해가지고 어머니라는 뜻이고요. 아버지는 내가 이기는 기운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재하고 정재가 아버지예요. 부모님 중에서요. 부친이죠. 그 다음에 내가 낳는 건 자식인데요. 남자분들은 틀리지만 여자분들은 그대로 화기운이 자식입니다. 여기는 화가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이 금기운은 책임감이에요. 내 남편입니다. 이게요. 남편. 그런데 어떻겠죠? 이 남편은 이 하나 있죠. 이 하나의 기운이 어떻게 되죠? 이 네 개를 다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바깥 양반께서 바람을 좀 피는 그런 기운이 들어있어요. 이 내 사주에 그렇게 들어있으니까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주를 보면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그 기운이 다 나오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 원명에 비겁이 과함으로, 비겁이라는 것은 아까 비견겁제, 아까 녹색을 말한 거예요. 이 녹색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성격이 편협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융화되기 어려워서 동기간에도 불화가 쌓이게 되고, 화학 기운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늘 얼어 있으니까 나무가 가정의 불안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낭비백이 있어서 빈곤함을 면하기 어려우며, 부부간에는 이별의 이엠이 있고 자기중심적이며 고집불통이다. 그리고 첫 자식을 잃든지, 아까 화기운이 없다 했죠. 산후에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애군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식을 낳게 되면은요, 또 부부간에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주들이요. 또한 부모 형제와 이별하고 홀로 단신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혼자 살기가 쉽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는 백색 유금이 배우자의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까 백색 얘기했죠. 예. 예. 여자분들은 나를 이길 수 있는 기운이, 예, 나를 이길 수 있는 기운이죠. 그러니까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거니, 이 쇠가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즉, 낫이나 칼로 나무를 자르고 톱으로 나무를 베는 그런 원리죠, 이게요. 예, 긍긍목 해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기운이 남편입니다. 예, 여자분들 사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강한 책임감을 말하게 됩니다. 남편은 피부가 하얗고 신경이 예민하여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깨끗한 성품은 깨끗하다. 부부의 특징은 인생 전반에 배우자 운이 약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인의 원진이라는 것은 뭐 이건 그렇게 뭐 따질 필요는 없는데요. 지인의 원진이라는 것은 용입니다. 용. 그 다음 해는, 이 해는 돼지. 그러니까 돼지띠하고 뭐 용띠하고 원진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큰 적이는 아닌데, 원진이 들어있어서, 원진살이라는 것은 서로 미워오는 살이에요. 이 아주 옛날이죠. 그때 이제 그 전설을 갖지만은 우주에는 용이라는 그 기운하고 이 돼지라는 기운이 있는데, 우주에서 이 지구를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이 돼지 때문에, 돼지가 워낙 영악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영악해 가지고 돼지 때문에 이 독사를 풀어놓으면은, 돼지는 이 신장이 커가지고 콩팥이 커가지고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 때문에 이게 점령을 못해요. 그래서 용이 돼지의 그 뇌에서 전부 이렇게 그 에너지를 다 훔쳐갑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원진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돼지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려면 누워서 배를 허리에다 대야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데, 아예 이렇게 서서는 하늘을 못 쳐다봅니다. 그 정도로 용이 그 정도로 돼지를 그렇게 바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원진 관계가 됐다. 천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진이 들어서 가정의 걱정이 예상이 되고 이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격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격이라는 것은 사주에 어떤 그 격이 있어요. 아까 오행이 두 개씩 딱딱 나눠져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격이 형충파해가 없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부 이별 수도 있으며 여자는 남편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자의 성격에 대한 특징은 키는 보통이거나 작은 편인데 탄탄해 보이는 근육줄이지만 운동신경은 발달하지 못했다. 성급하고 비판적인 운동과 상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직언하는 게 특징이다. 박력과 활력이 넘치니 자극적이고 변화 많은 생활이다. 남편은 어린 시절 불우하게 보는 사람일수록 입지전적 인물로 떠오른다. 남녀 모두 무슨 일이나 억척스럽게 해내고 마는 극성이 있다. 결혼 생활로는 배우자가 천신만고 끝에 불을 이뤄서 살만해지면 사별. 그러니까 이게 좀 옛날에 그렇죠. 살만하니까 죽는다고. 그런 이제 아픔을 남긴 그런 사주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 사주하고 비슷하게요. 그래서 병약하거나 어렵고 고달픈 한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운은 부친과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분이니까. 남자분들 같으면은 이제 재물운은 처죠, 처. 근데 여기는 여자분이니까. 그리고 항색 진축이 정제 편제입니다. 이렇게 아까 보시면은 여기에 이 정제하고 편제가 있죠. 노란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이요.
재물운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서 이게 재물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이 재물 기운이 52세, 올해가 아니고 이제 52세 대운에 이제 나와 있었죠. 근데 여기 52세는 계산을 52, 53, 54, 55, 56세까지의 운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제 올해 57세니까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이 화학기운 없는 화학기운이 들어왔어요. 지금요. 지금 이 시기에. 이 화학기운은 귀신이면서 이런 경우에는요. 내 용신을 녹여버리는 이 힘을 못 쓰게 하는 귀신이면서도 어떻게 되죠? 본인한테 오래간만에 들어오는 태양이에요. 눈이 부시겠죠. 눈이. 그래서 이런 때는 처음에는 건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달려듭니다. 지금 57세부터는 건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는데, 대신에 태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운세가 약간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제할 수 있는 재물이 여기서 보면은요, 이 안에, 이 해 안에도,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 해 있죠? 여기서 원진관계라고 그랬는데, 이 해 안에도 이 토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희신이 곧 뭐가 되느냐?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 기운은 세 개다. 그래서 사주에는 재물이 꽤나 많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4분의 3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4분의 2. 이제 그런 거와 같이 이제 내 것은 내가 본인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재물을 채워도 작아 보이는 기운 때문에 늘 내가 가난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사주에 재물이 많으신 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사주에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재물에 대한 저기가 늘 낭비, 뭐 돈 써야 될 때가 많아지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아 보이는 기운 때문에 늘 작게만 느껴진다. 근데 10월에 태어난 본인의 을목이 재물을 만나면 주위에 같은 갑을 목기운 세 개가 지금 분배하기 때문에 본인이 차지하는 재물은 4분의 1이라서 양에 차지 않아 작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절대 돈은 떨어지지 않는 사주라고. 재물이 지천에 널려있지만 주위에 경쟁자와 동반자 때문에 놓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백색 기운 재물이죠. 재물이 많아도 즉 황색 기운이죠. 황색 기운. 황색 기운 재물이 많아도 분배가 되기 때문에 본인 목이 작다 이렇게 되죠. 재물이 분배된다는 뜻은 예를 들어 재물이 들어와도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허망한 생각과 의욕이 넘치지만 그럴 때마다 또 재물이 또 끊겨져요. 허망한 생각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명상을 많이 하시고 웃는 연습, 운동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본인을 도와줄 용신과 재물을 지켜줄 토, 금 기운의 주파수를 가진 이름을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이름을 부르면서 본인의 기운을 여기서는 조절해 줘야 됩니다. 조절. 보충한다는 것은 본인의 기운을 조절해요. 조절. 그래서 조절해 주면 재물운이 대폭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름 운세에 가서 참조하시고, 자 이제 운세가 21년 이런 경우 이제 2021년이에요. 2021년 용신 기운이 들어옵니다. 본인의 기운이 이제 조절되는 시기예요. 그 2020년에도 재물 운세가 전반기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경이. 근데 이것은
용신에 굉장히 같은 기운이죠. 근데 후반기에는 다시 또 냉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또 건강 문제가 또 7월 달부터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내년 2021년 신축년이죠. 그때 보면 여기 보면 편제라고 써 있습니다. 큰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다. 여기서 바로 해줘요. 편관, 즉 내 용신하고 편재 기운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때 큰 재물을 행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런 때 이제 로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주식, 뭐 이런 걸 이제 하는 시기죠. 이게요. 바로. 그 외에는 이렇게 겁재가 들어있거나, 이게 정인이 들어있거나, 어머니 기운, 안 그래도 내 기운이 너무 큰데, 또 그 기운을 주는 2022년도는 돈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돈을 또 나가는 해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그런 해가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돈을 버시더라도 혹시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돈 벌었다고 해가지고 철커덕 이렇게 딱 내놓으면은요, 거의 그 복권에 큰 돈을 대신 분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운세요. 거의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도 몇 분을 그런 분을 봤는데요. 1등 됐다고 떠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다가 4, 5년 만에 다 털어먹고요. 거지가 되어가지고 더 못해졌어요. 부부간에도 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사주의 운명의 미래의 기운이 나올 때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그래서 여기 돼 있죠. 로또 당첨운이 좋은 때는 음력 1월 초, 2, 3월과 8월, 9월이 막힌 이름을 개명해서 본인의 기운을 보충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름을 뭐 지어라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이름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어요. 이분은요. 이름 얘기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운은 백색 토기운과 금기운의 사업이나 종목에 해당되는 일에 큰 재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은 보석, 액세서리, 의약, 의학, 면역 체계 건강식품, 부동산, 중개업, 농산물, 식품, 음식 사업이나 직업 등등 큰 꿈을 간직하면서 자문 재물을 관리하는 습관이 재물입니다. 새로운 일에 희망을 가져보시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보편적인 얘기지만요. 작은 재물을 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왜? 낭비성이 강한 사주예요. 돈이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돈 쓸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운은 일반적으로 병에 약한 체질이 많은 편으로 유행성 질환에 약하고 고질병,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성, 심장이 약하다고 그랬죠. 심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운은요. 그래서 간장부인데 이런 분들은 잘 드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영양 흡수요. 이건 이제 혈액순환하고 문제가 있으니까요. 익모초 같은 거, 익모초를 많이 드시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유리한 보조성이 있으면 건강 유지가 가능하며, 불리한 보조성이 있으면 이해 증세가 심각해지거나, 또 디스크로 이렇게 고생하거나 심장, 혈액에 대한 병을 앓게 된다. 그래서 여성은 젊은 시절 되게 건강이 안 좋은 것을 호소하게 되는데, 심장과 소장, 냉기가 강하여 영양적으로는 철분, 칼슘, 비타민C,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특히 마그네슘 같은 걸 좀 섭취해야 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지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분들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근육이 너무
이 간에 대한 그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이 담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안 좋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영양이 중요하고, 운세를 좋게 하는 음식은 약간 쓴맛이 나고 달콤하면서 매콤한 매운탕 같은 거죠. 담백한 음식이 좋습니다. 대복숭아, 박하, 계피, 꿀, 홍삼, 쑥갓, 상추, 고들빼기, 익목초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익모초입니다. 지금 아프실 때는 익모초를 몇 달 꾸준히 드시면 아마 몸이 조금 좋아지실 거예요. 성격은 이제 조심성이 지나쳐 보수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결정을 주저주저해서 이렇게 액션을 못 취하니까요, 화학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모든 안타까움을 이제 상쇄하고 남는 온화한 성격과 알뜰하고 건실한 생활 태도 등으로 지극히 가정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법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착실하게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다 저축하는 습관도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절대로 불에 넘치는 일이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게다가 반드시 써야 할 것은 돈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천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 그 환경에 의해서요, 이제 굉장히 점잖은 사람도 어떻게 죠? 환경에 의해서 말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경우죠. 근데 이런 분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쉽고 좋아하는 감정노출이 즉석에서 나타난다. 화학기운이 없으니까요. 더불어 일하는 데는 서로가 불편하다.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싫어하니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이제 이 사시다가 경험에 의해서는 이제 이런 게 많이 풀립니다. 게다가 모든 일을 하긴 해야 하고 손수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요, 이렇게 행동도 이제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즉흥적으로 단정해버리는 특이한 성격으로 인해서 임해지는 이제 성패죠, 성패. 일에 성공하고 패하는, 실패하는 그런 기가 분명히 그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 그러면, 잘 싸면 아주 잘 살고, 못 살면 또 아주 또 밑에 아주 한없이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인생에 이제 아까 내년처럼 어떤 좋은 운이 내려오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해서 자신도 깜짝 놀라는 별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홀로서기의 남다른 신념도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대인관계에서도 용이 주도한 배려나 노력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오래 하고 이렇게 하기가 이렇게 싫은 거죠. 그 자존심 때문에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쁘면 바쁠수록 좋은데, 몸이 이렇게 사주상에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항상 그 사주가 딱 맞아요. 그래서 항상 심장은 웃음하고 관계가 있다는 그런 걸 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걸 보시면서도 나는 많이 웃어야 되겠다, 웃음으로써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이걸 꼭 저기 하시고, 방 안에서 혹시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못 나가시더라도 방 안에서라도 팔다리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웃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편제가 있는 분들은 되게 모험성, 투기성, 개척정신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재력이나 권세를 잡아서 시력을 잡는 기회가 있다. 꼭 한 번은 일생일대 한 번은 이 실익을 잡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 운이 내년이 될 수가 있어요. 폭군과 같은 기질이 나타나거나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내 감정을 잘 죽이셔야 된다 그래서요. 감정적으로만 살지 않으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으나 청빈하게 살아간다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제 그냥 이것은 1호차 제가 쓰는 겁니다. 키도 크고 미인이신데 성실이 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냉정해요. 아주 냉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정이 많아서 손해를 감수해도 희생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주 운명에 여기에 이제 용신 얘기가 나와요.
용신이 편관이라 에, 총명하고 깔끔하게 생겼고 과당성도 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남을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잘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용을 잘 당해요. 이런 경우에는요. 만일 미혼의 처녀라면은 이것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되겠죠. 지금 57세신데 만일 미혼의 처녀라면 지금 이런 사주를 갖고 계시는 만약에 이 비슷한 분이라면은 30세 후반기에 결혼하거나 8년 연상의 남성을 구하여 결혼하거나 아니면 제치자 한번 결혼에 실패하신 분을 선택해서 결혼해야 사랑받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얘기는 이제 사주에서 이렇게 부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여유 있게 그죠? 너무 막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렇게 되면은 내 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남달리 머리가 좋고 또 아이처럼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월감, 자존심이 특별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자는 대하기 싫어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는 도와주고 싶어하는 인정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요. 바로 되게 공상가가 많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며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성장했으나 성장한 후에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는 결혼하게 되면 심한 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신병, 허약한 체질, 열등감, 신경과민 등으로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게 하는 운명입니다. 결혼한 뒤에도 남편이 자기보다 무능하여 생사별 없어도 항상 괴로워하고 항상 남편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이 사주에서는요. 그 불평불만이 가득한 채 살아간다. 또 자기 스스로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신경예민과 극심한 질투 등으로 인해 결국 노이로제나 신경성 질환 등의 고통을 겪으면서 설령 불평불만이 없다 해도 말이 많고 다소 신경질적이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려면 아까 내 얘기했죠. 웃음. 이 집에서 늘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안 됩니다. 웃으면서 억지 웃음이라도 웃으면서 웃음으로 이 길을 선택해야 돼요. 아무리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당했어도 그것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입니다. 과거는 아무리 생각해봐야 나한테 올 수 없는 하나의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슬픈 과거, 기분 나쁜 과거, 잘 안되는 과거를 늘 생각하면서 미래에 그걸만 갖고 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떨치기 위해서는 웃음과 운동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시고 몸이 아프시다면 쓴 음식 내가 좀 싫어할 거예요. 그런 음식들은요. 사주에 없는 음식이라 그런 음식들을 드셔가지고 기운을 조절해서 맞추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론입니다. 그럽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망신살, 이 초년이죠. 초년 어렸을 때는 안 나와요. 여기 이 사주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월지에 보면은 이 망신이라는 이 기운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사자가 들어있죠. 여기요. 굉장히 죽을 고비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년에 들어와서 이제 중년 지금 나이가 이제 생명 수완이 길어졌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이런 시기가 이제 곧 닥쳐 이제 와서 반환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대개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대단히 센 편은 홀로 타향을 떠나면서 이렇게 대개 이제 이 초혼에 실패하는 그런 살이에요. 이 살이요. 그리고 이 허영심에 잘짓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으면요 이런 분들은 도박 같은 거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또 가정 환경이 좋았거나 남편보다 월등한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난폭한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혹 은인을 해치기도 하며 배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흉운을 만났을 때 행을 받는 여성도 많습니다. 간혹 모자라는 사람처럼 지나치게 순진한 부인도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조용한 농촌
축산업 한다면 이런 흉사를 말하죠. 이것은 농촌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옛날에는 농촌이 조용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이 그 거래가 이렇게 좀 단순한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사업하면 좀 100% 부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반한 쌀, 훌륭한 남편, 좋은 배우자를 만나. 이건 굉장히 그 중년에는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이게 귀족 같은 남편이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그 거린 같은 남편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남편이 대성하는 그런 귀족 같은 남편이 된다 이렇게 되죠. 참 여성분 사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그런 한때의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만일 남편을 가리키는 관성과 용신이 뚜렷하면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용신이 너무 약해요. 글쎄요. 그래서 이 용신이 약하신 분들은 이름 지을 때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의 연살 인문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누가 다 도시로 다 돌아오죠. 옛날에 시골에서 살다가 다 도시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편적인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주에서 나오는 하나의 연살에 대한 해설입니다. 타고난 운명의 특징으로 본 기둥 해설해 가지고 복성기인 이렇게 들어있고요. 좋은 겁니다. 복성기인은요. 그 다음에 천관기인 이것은 관직이죠. 남편을 잘 얻고 관직에서 입신 출세한다는 그런 복이에요. 재고기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인 이건요 국가의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큰 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운이 있으면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그래도요 이렇게 몸이 낫지 계속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가지 재난데 여기 평생에 없는 길신입니다. 이 갖기가 굉장히 힘든 이 복이 들어있어요. 월떡기 이것도 복력이 굉장히 이제 증가시키는 이제 하나의 천덕기인하고 거의 같은 천덕기인도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양인살 이런 살들은 다 지금 현실을 고생을 지금 겪고 있는 살들이에요. 이게요. 격각살, 기문관 이것은 정말 이게 신경쇠약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분들이 갖고 있는 살입니다. 도화살, 함지살, 패신, 욕지, 연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은 이제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저기에는 이 홍보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렇게 큰 그런 살은 아니라고 봐요. 원진 아까 원진 얘기 들었는데요. 원진은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거의 보면은 이혼살이라고 할 정도로 이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진살은요. 그 다음에 과숙. 원진살이라는 것은요. 딱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다가도요. 둘이 그 좋아하면서도 이 살만 나도 그냥 그렇게 미워지는 이제 그런 살이에요. 살만 나도 그냥 차가워지면서 그냥 화가 팍 올라오는 그런 살입니다. 이제 그런 살들을 없애는 방법은 웃음, 그 다음에 화학기운을 보충하는 거죠. 농화라든가 이런 것은요 아픈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홍난성 농화가 있으면은 또 장애나 자식을 또 낳을 수도 있어요. 홍난성 사주원명이 있으므로 남녀 모두 용모가 수려고 남자는 쾌활하고 여성은 온다. 이것은 미인사주라고 하는 거죠. 백호대살 이게 굉장히 큰 살입니다. 교통사고라든가 몸 아픈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벽살 이것도 몸 아픈 것을 말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내 몸이 안 다치면 또 돈이 나가. 그런 살이에요. 이건 도끼나 이제 칼 등에 다친다는 살이죠. 태백살도 있고요. 이런 다 세압이라는 것은 사주 원명의 이제 그 목적을 이제 순조롭게 달성시킨다는 살인데 몸만 건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복독 이런 이사 갈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살. 지모가 사주 원명에 있으면 뭐 지모살 이런 것은 이제 그렇게 큰 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없는 것 사주에 나온 것은 제가 전부 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제 이름이요. 한글 이름 이제 주파수를 사주와 대주예요. 감정합니다. 이름은 이제 왜 함부로 지면 안 되냐 그러면요. 사주에는 자기의 기운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렇게요.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사주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기운에 따라서 장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글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도 한문으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요. 한글 소리는 완전히 사주하고 딴판이에요. 그래서 이름 부를 때마다 자기 이름으로 인해서 그 손해보는 운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욱, 옥, 혁, 학 이런 비명소리 같은 이런 이름 소리가 많아요. 그런 것은 전부 목에 생리학적으로 목에 막히는 그런 글씨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은 인체반응 성명에서는 이런 이름들은 절대 장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자라든가요, 영자는 이게 안개요, 안개. 이렇게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펴가지고 앞일이 너무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글씨의 주파수예요. 그래서 이건 인체반응 성명학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자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100% 냉기가 너무 심해요. 여자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자하고 영자는 절대 이름에다 쓰지를 않는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2004년도에 발표한 한글 하는 소리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글씨를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 유명한 주파수로는 토끼운은 이제 희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기운으로는 그렇게 큰 이렇게 영향은 아니었지만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숙기운 화기운이 없는데 또 토끼운으로 이름을 또 지어놓으니까 화기운이 더 어떻게 되죠? 수분이 고갈되면서 혈액순환이 더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럼 한번 나중에요.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혈액순환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정말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재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쉽게 나가버린 이름 운세입니다. 특히 미자는 차가운 냉기가 많은 주파수 이런 거예요. 차가우면은 뭐든지 다 안 좋습니다. 냉기는 최고 좋은 음식은 따뜻한 음식이에요. 영자는 사주 구성과 맞지 않아 성명자로 사용하지 않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에 따라 이장병과 하체 쪽으로 냉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요. 신장방광,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흐르는 물을 막잖아요. 토끼운이요. 여기서 이제 토끼운이 재물기운이라고 그래도 여기서는 토끼운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가대망상이나 현실을 거부하는 이름이며 들어오는 재물도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리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해설하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오해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해보다는요, 아, 내가 이런 것을 참고 삼아서 내가, 예,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괜히, 야, 이 사람 이거, 응? 돈 벌려고 말이야. 남의 이름 나쁘다고 하는구나. 절대 그렇게 이 학문을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운미영님의 감정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한문인데요. 이 한문은 자원 오행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차가운 이름은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차가워요. 이름이요. 너무 냉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수도 좋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이건 제가 그 저기를 해놨냐면요. 이 해설은요. 이 한문에 대한 그 이름 그 번역을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이름에다 맞춰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기다가 이제 그 해놔가지고 이게 나쁘면 이 이름이 전반적으로 다 나쁘다고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이건 올려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운이 나빠가지고 못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요. 한 관계도 없는 운들이 많아요. 이것은요. 근데 이게 또 나쁘면 기분이 나쁘니까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요. 이 한문은 우리 인체에 생리학적으로 소리 우리가 이제 중국말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말로 이름 부른다고 하면 이쪽에 또 잘 저기를 해야 되겠죠. 중국말로 이름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한글 소리 이름을 부르는데 이 한문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름에다가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압니다. 지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로 이름을 사용한다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에 대한 이제 참고로 이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주는 몸과 같고 인체 체질과 같고 이름은 옷과 같습니다. 옷하고 똑같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고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하는 이치와 같다. 이름 주파수가 체질에 맞지 않으면 건강운, 부부운과 재물운이 쇠약이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바꿀 수 없지만 이름을 바꿀 수 있어 운명을 새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설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손한 말 좀 오해하지 마시라고. 문의사항은 여기 제가 적어드린 카톡하고 이메일로 주시면 이제 제가 답해드리고 저는 30년 동안 장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인체반응 성명을 창시했어요. 그래서 성명학 사상 최초로 이름을 사주에 맞춰 장명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자기들이 다 먼저 했다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은 제가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쳐서 연구한 성명학이에요. 그래서 성명학 사상 최초로 한글 이름을 사주에 맞춰 장명하는 방법 개발했고 저서로는 한글을 할 수 있는 부치는 없다. 이미 2003년도, 2004년도에 발표했었는데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인연의 끈을 잡아 연락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행운 가득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체반응 성명학 지금 현재는 자연사랑 장명교술이죠. 우리 회사 이름은 한글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연구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운영하는 이제 회고요. 여기서 이제 이 장명한 저기는 인체 반응
자, 인체반응성명연구회 이렇게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체반응성명이라고 치면은 인터넷에 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사주에서 수출한 로또 행운수를 알려드립니다. 우미영님 사주 행운수 84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번호 이렇게 이번 주에 또 혹시 모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4의 예상번호 이름 주파수 로또 평생번호 정지화면으로 놓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로또 예상번호 이것은 전부 다 행운수를 다 더해 가지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4의 1등 예상번호 12개차 이제 평균수인데요. 이것은 다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이 번호고요. 이 번호는 다 정리한 번호니까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지화면으로 해놓고 적으시고 매주 10개차 평균수는 자연스타일 영상을 보면서 번호를 만들면서 적어보세요. 이번 영상을 봤으니까요. 유튜브 참고는 하실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운세가 궁금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카톡 아이디 아까 알려드렸죠. 핸드폰은 010-3925-3656 전화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전화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로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안내서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하는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거 다 만들려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료로 지금 이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가 60갑자 운세를 또 지금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아마 내일 정도에 60갑자 운세 신축에 대해서 아마 나올 겁니다. 신축년생.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혹시 운세가 궁금하시면은 여기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